인생에서 꿈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꿈은 사악할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맥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저랑도 뭐 그냥 네. 그저 그런 저는 일로서 만난 사이인가요? 제가 이 회사 안에 있으니까 이동진이지. 네가 나가서 활동한다고 생각해봐. 1년만 지나도 너는 이 친정이 너무 그리울 거고.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BTV 동진의 바야키야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늘 이슈였다고 하지만 이젠 정말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MZ세대의 퇴사인데요. 미국에도 대퇴사의 시대야라는 신조어가 있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조용한 퇴사라는 용어도 있죠. 오늘은 퇴사에 대한 평론가님의 썰을 한번 들어보고 또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홍현 매니저님이 잘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는 전제하고 싶은 게 네. 퇴사라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퇴사나 입사나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오늘 뭐라고 주제 넘게 혹시라도 안 하려고 조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그냥 담아두실 것은 담아두고 아닌 것들은 다 그냥 네, 전문가가 아닌 선배의 입장에서 뭐 가볍게 퇴사 전문가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네. 싶기도 합니다. 태연하게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그건 또 용서 못하죠. 아, 네. 자, 먼저 일단 평론가님의 네. 퇴사 썰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4년 동안 일간지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어떤 순간이 오면 특정한 사건 때문에 결국은 퇴사를 하게 돼요. 시그널이 있나요? 당연히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렇겠죠.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 사건은 그냥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한 방이었던 거지.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쌓여 있죠. 아, 빌드업이. 네. 네. 마지막에 어떤 한 방으로 그 사람이 설사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방 때문에 그 일이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때까지 가중된 압력이 작은 계기 하나로 터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제가 뒤도 안 돌아보는 타입이에요. 설마 잠수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딱 사표를 내고 바로 직장을 안 나갔고요. 사표 수리 때까지 한 두어 달 가까이 낙인처럼 떠돌았고요. 혹시 평론가님이 회사 생활이 아예 안 맞는 유형은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대 끼는 걸 아예 싫어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직적인 위계 서열이 아예 안 맞다거나. 지나고 나면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사실 프리랜서 타입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 타입인 줄 몰랐고요. 알았더라도 겁이 났죠. 만약에 저희 집안이 좀 평균 이상으로 유복했고 제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고 이러면 저는 아마 프리랜서 생활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근데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얼마나 제가 잘 풀렸고 잘 해냈고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직장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사실은 관련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 평론가님 좀 특이하시죠? 네, 제가 좀 약간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빼미인데요. 중고등학교 때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죽을 것만 싫었고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 이 시간표를 짜잖아요. 네. 짤 때도 예를 들어서 9시에 시작하는 수업은 안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또 늦게 자는 건 자신 있거든요. 이런 타입이었는데 직장을 다니면 제가 다녔던 직장은 일반 직장보다는 1시간이 출근이 늦어요. 아침 10시까지 갔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메리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프리랜서로 지금 가장 좋은 건 시간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일을 제가 사실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 이유는 시간 조절을 내 맘대로 한다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외로 직장에서의 어떤 이 본인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체질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물리적인 것이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중간에 1년 정도 이제 미국의 USC라는 대학교에 1년 동안 방문연구원으로 갔던 건데요. 저는 인생에서 제가 굉장히 우울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밝은 면도 있지만 우울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지내보니까 날씨가 일단 너무 좋고요. 365일 중에서 한 300일은 해가 쨍쨍 뜬단 말이에요. 추운 날도 거의 없고 맨날 슬리퍼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속이 없나 싶을 정도로 약간 내 스스로 가벼워지면서 내가 더 즐거운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의외로 날씨, 사는 곳, 뭐 주거 환경, 밤이냐 낮이냐 올빼미냐 근무 패턴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게 요즘 기사를 보니까 재택근무를 한 2,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퇴사를 준비하게 되는 그런 사람 많다면서요. MZ세대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뭐 어떤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사실 재택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완벽하죠. 방송 나가긴 하시지만 완벽하죠. 이 재택근무로서의 그 유연함, 이 장점 정말 버리지 못하잖아요.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이 프리랜서로서의 인간관계도 되게 궁금한 게 직장에서 오는 소속감과 편안함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프리랜서는 약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관계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지만 그 장단점에 있어서 혹시 제가 막 나왔을 때 직장을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시절에 그래서 이제 한두 달 동안 굉장히 이렇게 침울하게 혼자 내 스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웅크리고 있던 시절에 어떤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프리랜서가 되니까 이동진 씨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내가 네. 99가지 가지고 한 가지가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가 뭐죠? 바로 똑같이 한 가지가 뭐예요? 한 이렇게 가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때 네. 그 선배가 얘기가 그건 한 가지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9가지보다 크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직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어제 한 일을 내가 오늘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대로 계속 열심히 하면 25일 날 월급이 나온다는 믿음. 네, 대출을 계속 갚을 수 있다는 믿음. 믿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입장에서 우리 항상 패턴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프리랜서가 되거나 다른 일을 혼자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다 허물어지니까 불안해지는데 네. 불안하다면 사실은 그건 직업으로서 굉장히 근본적인 게 위험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프리랜서는 정말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은 요즘 다 정년까지 다닌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프리랜서는 더 하죠. 그런 측면에서 프리랜서 가장 중요한 게 일 조절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일이 엄청 많아요. 한 달에 아니요? 예를 들어서 20개 일을 할 수 있다고 쳐봐요. 이번에 계속 일이 들어와서 한 27개가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쳐내야죠. 그렇죠. 쳐내야 될 것 같죠? 네. 못 쳐내요. 평론가님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요. 상대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아, 지금 내가 27개를 해도 땡겨놓자.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개수의 문제예요. 아, 예, 예. 3월 달이 됐는데 13개가 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혹시 13개가 될까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항상 과로 상태가 돼요. 항상 걱정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잘하려면 사람 너무 막 좋아하고 그 관계에서 속에서 막 같이 뭔가 협업을 통해서 뭘 이렇게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혹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이런 사람은 안 적당해요. 상대적으로 외로움에 강하고 혼자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물론 프리랜서도 네. 같이 일을 하지만 이런 게 중요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말씀 주셨는데 이게 바로 또 MZ 퇴사에 대한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준비하기도 하고 엔잡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평론가님도 약간 엔잡러의 특성도 갖고 계시고 또 지금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내 주변에 친한 친구나 후배나 이런 사람이 왔을 때 해주는 말과 내 스스로에 대한 것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삶을 사는 방식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특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그나마 경제적 사정이 예전보다는 나은데 옛날에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도 않았거든요. 직장을 나왔을 때도 제가 다녔던 시절의 직장은 한국에서 꽤 많이 월급을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워낙 없었기 때문에 돈이 13년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대출 잔액 보고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망해도 좋아 이런 심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잔액이 얼마인지 뭔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네. 무작정 대책 없이 나왔던 케이스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 신조는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한다. 성실하게. 네. 근데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그게 제 건강일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인 저에 대한 용도 폐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그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이렇게 나서도 내가 99세가 돼가지고 허리 두들면서도 영화평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음 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 한 70%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 30%를 해야 한다는 명제가 사실 좀 유명하잖아요. 네.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하고 싶은 일 70%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기 싫은 일 30%를 안 하겠어요. 네, 아예. 반대예요. 저는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일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차악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어차피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일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에게.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일들을 좋아서도 하지만.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는 가장 불행한 상태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상태. 저는 그건 못 견뎌요. 나왔을 때 제가 결심한 바가 있는데 나가서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는 있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너가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직장 생활은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네. 취업을 한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해보시니까 좀 큰 도움 되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사실 군대도 똑같지 않나요? 군대 갔다 와야 무슨 사람이 쓴맛도 알고 조직도 알고 뭐 이렇게 나쁜 말로 뭐 사람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안 갔다 와도 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네. 가지 않는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의 이 청년들도 잘만 살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장을 경험해야 되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오늘 그래도 MZ세대 퇴사가 주제니까 퇴사하는 사유 중 하나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 한 번 정도는 퇴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게 많을 수 있는데요. 평론가님의 모토는 반대로 하루하루 뭐 성실하게 되는 대로 오시잖아요. 네. 꿈을 위해 달려가는 이 청년분들한테 평론가님은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냥 선배로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퇴사가 소위 MZ세대만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아, 그렇긴 하죠. 50대쯤 되는 사람들이 퇴사 너무 하고 싶을 텐데 그 사람들은 퇴사를 못할 확률이 더 높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이제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범주화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인간의 뇌 자체가. MZ세대는 이 범주가 너무 넓어요. 아, 그렇죠. M세대가 80년대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까지 한 10대 후반부터 한 40대까지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과연 MZ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과연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넓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세대론 자체를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먼저 이걸 네네네. 꼭 전제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는 꼭 MZ세대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꿈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건 이제 사실은 제가 소수파예요. 꿈에 관해서. 극소수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에서 꿈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꿈은 사악할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나의 꿈의 실현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저한테는. 하루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리듬일 수도 있고요, 삶에서의. 혹은 그를 통해서 얻는 행복일 수도 있고요. 소소한 행복이죠. 근데 꿈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꿈이 무엇이냐의 문제인데, 꿈이 뭐예요 할 때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뭘 생각하게 직업이나,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꿈이 뭐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뭐 공인회계사가 되는 거야, 뭐 아나운서가 되는 거야, 내 사업체를 갖는 거야, 커피숍을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속성이 이루다 보면 그 좋은 꿈일수록, 남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꿈일수록 그 꿈의 총량보다 원하는 사람들의 그 총량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이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총량이 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얘기하면 1000명이 붙는 시험이 있는데 내가 붙으면 다른 사람은 떨어지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꿈이라는 것들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꿈이라는 건 그 지점까지는 그 꿈이 이루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길 가잖아요. 허무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꿈이 생기고 다음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필연적으로 인간은 이루어진 모든 꿈에 대해서 결국은 권태를 느끼게 되고 결여를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이제 처음에 딱 그 입사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사람의 희망부서랑 관련 없이 저희 때는 사회부서를 가거나 편집부서를 가요. 약간 뺑뺑이 느낌도 있고.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는 네. 느낌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뭐 정치부로도 보내고 문화부로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수습 기자를 끝내고 나서 배정받은 곳이 편집부였단 말이에요. 편집부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때 제 회사에 대한 꿈은 뭐였냐면, 그냥 편집부는 기사를 안 쓴단 말이에요. 이제 제목을 달고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기간 중에는 나 영화를 좋아하니까 당시 영화 담당하는 선배가 부러웠고, 그냥 내 꿈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문화부에 가서 그냥 영화면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3.5매짜리 조그만 박스 기사를 하나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계속 평생 써도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름 소소했네요. 너무 소소하죠. 왜냐하면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1년 반이 지났고 문화부로 발령이 됐어요. 발령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제가 대학교 때 썼던 영화 책들이 있고 이러니까, 아, 쟤는 영화 쪽에 전문가 보다, 이렇게 또 잘못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담당 기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에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훨씬 더 많은 영화에 관한 기사를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또 단계의 꿈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가 생기더라고요. 끝이 없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단계별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뭘 바라겠어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막 참아서 하잖아요. 막 잠을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수능 시험 보잖아요. 잘 봤다고 쳐봐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또 좋은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SK 가고 싶잖아요. 그 안에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 변호사가 됐다고 쳐봐요. 그 다음 또 사법연수원 가서 뭐 딴 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김앤장 가고 싶잖아요. 그 다음엔 또 가서 또 무슨 파트너 변호사 되고 싶잖아요. 네, 또 애를 낳으면 애가 또 애가 좋은 또 학교 공부 가야 되고 가고 싶잖아요. 또 애가 또 변호사 되고 싶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노후를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노후 되고 나면 또 자손들 뭐 등등등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목표나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꿈이라는 것들은 단계별로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걸려서 걸신들린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꿈에 관해서 중고등학교 때 정도를 제외하면 인생에서 꿈을 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꿈이 없어서 불행했니? 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나는 꿈이 없어서 그나마 덜 불행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소수파죠.
거죠. 뭐 다 이 말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한테는 그런 거니까 인생에서 꿈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제가 그게 진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 꿈을 못 이루었을 때 자기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해요. 좌절감이 말도 못하죠. 근데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한시적으로 내 앞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거기서 좌절된다고 해도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군다나 꿈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속성도 있고요. 그래서 남의 꿈을 뺏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꿈이 뭐냐가 아니라 이 꿈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지구력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참신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챗 GPT로 광고를 만들어 볼게요. 병품 혜택에 몰빵하기 위해 광고는 싸게 만들기로 했묘. 광고가 담아야 할 내용을 입력해보죠. 개면연 새 출발 이벤트를 알리고 SK 브로드밴드 장점 어필하고 농담 넣어 재미있게 해줘. 결과물을 볼까요? 개면연에 놓치면 안 되는 최고의 시발 이벤트. 토끼보다 빠른 인터넷과 토끼 번식량처럼 신작이 늘어나는 BTV를 신규 가입하고 4천만 원 상담의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이상하지만 광고 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클릭해주세요. 요즘 SNL 같은 예능 패러디를 보면 젊은 세대들은 식탁에 수저도 안 놓는다, 업무 중에 뭐 에어팟 낀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중에 에어팟 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일단 수저 놓는 얘기는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한 것 같아요. 밑에 사람이 수저를 놔야 되는 거 아니 안 놔야 된다고 해요. 왜 자기 수저도 못 넣나요? 그거 너무 이상한 얘기 같고 저도 예전에는 수저 깔았어요. 직장 다닐 때 가면 당시에도 깔면서도 X 같았고요. 욕 보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고요. 네. 또 요즘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밈화돼가지고 젊은 세대들은 뭐 싸가지 없다. 그리고 뭐 예의도 모르고 너무 자기 주장 펼친다. 무조건 칼퇴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확증편향처럼 너무 이게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각 세대가 처한 환경과 그 맥락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40대가 20대인 어떤 사람한테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40대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40대가 지내온 20대는 지금 20대의 그 20대가 아니거든요.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내가 그 시기를 거쳐왔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 시기를 거쳐온 적이 없어요. 그냥 늙었을 뿐이죠. 회사에서의 업무적인 것만 선배가 될 수 있지 인생 선배가 될 수는 없어요. 회사의 업무조차도 지금처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그 일을 맡게 된 1, 2년 차 되는 사람이 이사보다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항상 논에 뭐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깁을 메고 언제 거두고 하는 것이 패턴화되어 있어서 2000년 동안 안 바뀌는 농경사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서는 노인의 지혜라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우리 한 5년 전, 10년 전에 한국 사회의 어떤 가치를 생각해봐요. 단순히 물건 변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5년 전, 10년 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연예인들 같은 사람이 함부로 여성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함부로 어떤 그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함부로 정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심하게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그것이 매장이 되잖아요. 지금은. 바로 뭐 1초 만에. 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쁜 일이고. 근데 그렇게 변한 게 한 1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훨씬 더 말을 심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불과 10년 만에 이런 가장 바뀌기 어려운 가치체계나 세상을 보는 관조차 바뀌는데 회사에서 업무 쪼가리 하는 거가 이사가 5년차, 10년차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퇴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모두가 퇴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직장을 다니면서 권태를 극복하는 방법이나 인간관계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혹시 평론가님만의 팁이 있다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이나 관계에서 행복해야 그 사람이 행복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간을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데 그 시간만 행복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고 저는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행 중에서도 먼데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지금 일하기 힘든데 이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내년 여름이 되면 내 사랑하는 그녀와 내 친한 친구 누구와 함께 볼리비아로 가서 우유니 사막을 갈 거야.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정말 뽕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네, 그럼 1년 반을 막 돈을 모아요. 가기도 힘드니까 막 10몇 시간씩 가야 되니까. 갔어요. 너무 좋지.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좋았던 경험은 저는 일회적인 쾌락이라고 생각하지 반복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행복이란 거는 반복할 수 있어야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7, 8시간에서 잠 빼고 얘기하면 인생의 절반이잖아요. 하루에
16시간 깨어 있으니까. 되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넣는데 이 시간은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치워놓고 나머지 시간 중에서 1년에 한 번 가는 우유니 사막 가는 돈을 위해서 나는 이걸 참는다? 그 사람 행복할 수가 없죠. 네, 심지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취사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저도 사실은 퇴사하게 된 것 중에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가장 힘든 거는 아마도 추측컨대 1등 아니면 2등이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일 거란 말이에요. 상사든 아니면 내 밑에 사람이든 동료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 해결하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앞으로 바뀔 확률도 없다면 그럼 퇴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뀔 확률도 없고 계속 그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간관계는 어렵죠. 인간관계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삶에서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70~80%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인맥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인맥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인맥은 사람을 맥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광맥처럼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 내가 별로 안 친한데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날 끌어줄 수도 있으니까 혹은 내가 지금 솔로인데 그냥 약간 최소한의 끈을 뒀다가 마지막에 청첩장 주면 20만 원이라도 수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맥을 맺는단 말이에요. 인맥이야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사람을 또 도구로 본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이지도 않고요. 저는 인맥을 강조하는 사회는 정말 포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쓴다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동료들과의 사이가 예전에는 깐부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해관계를 만나는 그냥 동료일 뿐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더 좋아요. 그게 더 좋다고. 저랑도 뭐 그냥 네. 그저 그런 저는 일로서 만난 사이인가요? 제가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애정이든 뭐 일에 관한 열정이든 무엇이든 한정된 일이 있는데 우리는 특정한 사람하고 친해지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한영? 몇 기야? 나보다 3기 미치네?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처음 만나는데 옛날에 나한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만난 적도 없는데 성수중학교 나왔고 한영고등학교 나왔다고 바로 반말하시는 분이 그전까지는 이 기자님 이러시신 분이 알자마자 바로 까시더라고요. 태세 전환이 예. 오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만났던 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선배도 아니고. 네. 근데 어쨌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인생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던 아이들, 부모님, 배우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몇 명.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세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사회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사회적 책임을 질 때 최소한으로 인간과 인간에 대한 다정함은 있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순간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나의 부정이 생기더라도 네가 눈 감아줘 라고 얘기하죠. 남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하는 순간 한국 사회가 저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든 정치든 경제든 무슨 영역이든 정말 좋은 관계는 서로가 느슨한 호의로 이어지는 제각각 독립된 개인들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느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너무 강하게 모든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패하기도 쉽고요. 개인의 삶이 휘둘리기도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상대에 대한 호의가 있어야 되고 세상을 다정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이라고 인정하자. 웬만하면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최소한만 책임지자는 거죠. 나머지는 다 사회적인 관계예요.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느슨하게 서로에 대한 호의를 전제함으로써 성실하게 관계를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일 때문에 못 만나서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끊어지는 거죠. 살면서 수많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잖아. 이 관계를 어떻게 계속 끌고 가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도 뭐 퇴사도, 남녀 간의 이별도, 심지어는 뭐 이혼도 좀 쿨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에 쿨하면 안 되죠. 네.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 저질렀네? 빵에 가야지? 쿨하게. 이럴 수는 없죠. 모든 관계에서 쿨하면 그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근데 모든 관계에서 핫해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핫한 관계는 저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쪽이에요. 인간은 그 많은 핫한 관계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에너지도 부족하고 인간이 워낙 부족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것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든 무엇이든 책임 확실히 져야죠. 그 외의 관계까지 다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고요. 그 다음 관계에서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좀 위험 발언일 수 있는데요. 퇴사를 떠나서 그냥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의지라는 것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워커홀릭이시잖아요. 네. 꾸준한 만큼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뭔가 그 본인만의 이렇게 꾸준함을 가져가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타고나는 게 절반 이상인 것 같고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타고나는 게 절반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예.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7살 때부터 너무 열심히
일을 해도 제가 농구 선수로 지금 성공을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키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제가 특별히 운동신경이 뛰어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농구만 하면 제가 너무 짜릿해. 너무 행복해. 근데 그 사람은 농구 선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오히려 좋아하는 일이 될 뭐 수 맨날 얘기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잘해야 되느냐라는데 네.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또 제가 활동도 많고 이러니까 영화평론가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으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수행 뭐 무슨 평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직접 물어보라고 해요. 제 이메일은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학교에 뭐 한 데서 뭐 평론가님 평소에 뭐 너무 좋아하고 무슨 TV에서 잘 보고 제가 10가지 물어드리게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봉이 얼마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뭐. 예.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영화평론가를 하고 싶다고 쳐봐요. 어떤 아이가. 근데 예를 들면 너무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것 같은 영화평론가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 말 그대로 영화평론가가 되고 싶은 건지 두 가지는 다르거든요. 저는 두 번째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인이 되는 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면 그거 웬만한 사람 다 이룰 거 아니에요. 취업하면 되죠. 근데 직장 중에서 어떤 특정한 직장을 딱 골라서 이 직장을 가고 싶다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그 일인지 그 일로 얻게 되는 거대한 성공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일로 얻게 되는 결과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이하키아 같은 방송도 좀 하고 사람들한테 좀 인기도 있어 보이고 홍진경 씨하고 또 다른 방송도 하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저의 활동들을 원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영화평론가를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영화평론가로서 도달한 어떤 지점을 원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싶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퇴사라는 건 너무 큰 결정이라서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죠.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그 힘든 어떤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도 영원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꿈도 내가 지금 이걸 간절히 원하지만 10년 지나고 나면 그 꿈이 우습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떤 경우에 내가 도저히 못 견디면 퇴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퇴사하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 경우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다니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판단하는 것은 세상 누구도 없어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회사를 다니는 것이 지고의 선도 아니고요. 퇴사가 지고의 선도 아니겠죠. 어떤 순간이 돼서 퇴사를 하면 저 같은 케이스에서는 못 견뎌서 튕겨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인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누가 무슨 소리야 너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계속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 회사 안에 있으니까 이동진이지 네가 나가서 활동한다고 생각해봐. 1년만 지나도 너는 이 친정이 너무 그리울 거고 그때가 되면 후회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20번쯤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더 잘하려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못 있겠다고 생각해서 튕겨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좋게도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퇴사한 결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퇴사를 해서 반드시 성공하느냐? 아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사하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퇴사를 해서 성공한 건 제 노력도 있었겠지만 운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나오고 난 직후에 네이버랑 계약을 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동진닷컴. 그 당시가 소위 말하는 1인 매체가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제가 나왔던 2006년도가. 근데 저는 그 시기를 고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제가 노력한 것도 있고 쌓아온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연결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퇴사를 2001년도 했으면 지금처럼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모든 게 운이란 말이냐라고 할 텐데 뭐 불행하게도 저는 인생에서의 70%는 운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정직하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결국은 퇴사라는 결정은 인생에서 결국 내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의지가 없느니 있느니 다 필요 없고요. 40대가 20대를 지나왔다고 그 20대가 아니라고 하고 말한 것처럼 회사의 선배들이 내가 뭐라고 충고를 퇴사에 대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처지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몰라요.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오늘 했던 내 모든 이야기도 반면 교사 혹은 약간의 어떤 시사점 삼아서 제 얘기를 들으시라는 거지 제가 했던 말이 무슨 진리도 아니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뭐 테크니컬한 얘기를 그냥 생각했던 걸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충고를 하게 되냐면 다음에서 갈 길이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퇴사를 하라. 아, 그러니까 거의 네.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어떤 그 한 가지
일화 같은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뭐 인도나 파푸아뉴기니나 뭐 이게 거기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잡는가? 야자열매 같은 게 큰 게 있잖아요. 혹은 나무에 무슨 옹이가 있잖아요. 뭐 이런 데다가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좁은 구멍을 파고 견과류라든지 뭐 설탕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걸 집기 위해서는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원숭이가. 네. 근데 이렇게 쥔 상태에선 끄집어내려면 쥔 데는 주먹이 작으니까 안 빠져나와. 원숭이는 이걸 절대 안 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원주민이 천천히 휘바람 불면서 가요. 가서 원숭이를 때려잡는 거예요. 간단하게. 인생에서 모든 보험을 다 들어놓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진입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이걸 잃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최대한 모든 걸 확보하고 그 다음으로 이전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히 그 단계로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직의 기회나 어떤 인생에서의 새로운 기회는 손에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견과류를 놔야 보이는 길도 있어요. 야, 온라인상에 떠도는 수많은 연사들이 하셨던 말들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죠. 네, 뭐 꼭 퇴사를 권장하는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만. 아니에요. 네, 웬만하면 계세요. 퇴사와 관련된. 밖에 바람 불고 추워요. 네. 네. 뭔가 더 리프레시할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영화 자체가 워낙 좋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관련해서 떠올릴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작품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본인의 일을 그만둬야 되는 사람 얘기이긴 하죠. 영화 재밌고요. 네.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인생에 얘기하고 겹쳐서 뭔가를 생각을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어!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